조경기사 필기 핵심 요약. 오늘은 조경계획 및 관련 법규 파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J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법규를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하지만 법규는 실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시공원법부터 건축법 적용 기준까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법규들을 위계별로 정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수치 기준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지 배경을 함께 짚어드릴 테니 흐름을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암기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법규의 피라미드, 즉 위계를 잡아야 합니다. 가장 상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지역, 주거, 상업 등을 지정하죠. 그 아래에 공원과 녹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가장 아래에 개별 건물의 조경을 다루는 건축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공원이나 녹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을 따르지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절차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 위계관계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 꼭 기억해두세요. 도시공원은 크게 우리 집 주변의 생활권 공원과 특수목적의 주제공원으로 나뉩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유치거리는 250m 이하, 면적은 1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공원은 자투리 땅을 활용하므로 면적 제한이 없죠. 반면 주제공원은 역사, 문화, 수변, 묘지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필수 암기사항 하나 더. 도시지역 안에서 1인당 확보해야 할 공원 면적 기준은 6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 숫자는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니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공원이라고 나무만 심는 건 아니죠. 화장실이나 휴게소 같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공원 면적의 몇 %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공원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활동이 많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6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자연보존이 중요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체육공원은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근린공원은 그 중간인 40% 이하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자연보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60, 40, 20의 순서를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녹지는 딱 3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완충, 경관, 연결입니다. 첫째, 완충 녹지, buffer green는 공해나 소음을 막기 위한 방패입니다. 공단이나 철도변에 설치하죠. 둘째, 경관 녹지, scenery green는 말 그대로 도시의 미관을 위한 녹지입니다. 셋째, 연결 녹지, connecting green는 공원과 공원, 산림을 이어주는 선형의 녹지입니다. 흔히 산책로가 포함된 녹지 네트워크를 말하죠. 시험에서는 각 녹지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방패 완충, 눈경관, 사슬 연결의 이미지를 연상해주세요.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은 보존 강도에 따라 용도지구를 나눕니다. 가장 엄격한 곳이 공원자연보존지구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원시성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죠. 그 주변을 감싸며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공원자연환경지구,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곳이 공원마을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있습니다. 과거에 쓰이던 추락지구나 집단시설지구 같은 용어가 법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반드시 현재의 용어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무와 가장 밀접한 건축법입니다.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조경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기준은 대지면적 200평방미터입니다. 200평방미터 이상이면 조경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예외가 나오니까요. 면적이 5000평방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 연면적 1500평방미터 미만인 공장, 그리고 축사나 가설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히 축사와 작은 공장은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점, 족집게 포인트로 챙겨가세요. 그렇다면 조경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까요? 첫째, 너비는 최소 1m 이상, 면적은 1평방미터 이상이어야 조경 공간으로 칩니다. 너무 좁은 자투리 땅은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죠. 둘째, 전체 법정 조경 면적의 50% 이상은 반드시 식재, 즉 나무나 꽃을 심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조경시설물로 채울 수 있고요. 셋째, 조경 의무 면적의 10% 이상은 자연지반이거나 투수성 포장이어야 합니다.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율 기준들을 꼭 숙지하세요. 도심의 땅이 부족하니 옥상 조경을 장려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인센티브 계산법이 중요합니다. 공식은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옥상에 60평방미터를 심으면 법적으로는 40평방미터를 땅에 심은 것으로 쳐줍니다. 단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해야 할 법정 조경 면적의 50%까지만 옥상 조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이고 옥상은 보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 문제는 실기뿐 아니라 필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 계획 기준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설계 시 주의할 점은 이격거리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세대 내 소음 방지를 위해 놀이터는 각 동이 외벽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떨어져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1000세대 이상일 경우 기본 500평방미터에 세대당 2평방미터를 더한 면적만큼 공동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식도 눈여겨봐주세요. 나무는 얼마나 빽빽하게 심어야 할까요? 용도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상업지역은 평방미터당 0.1주, 주거지역은 0.2주입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0.3주로 가장 많습니다. 왜일까요? 공장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목, 큰 키 나무의 기준은 흉고직경, 가슴 높이 지름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뿌리 부분 지름 6cm 이상인 나무를 말합니다. 이 규격 미만은 교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옥상 같은 인공지반에 식물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흙의 깊이, 즉 토심입니다. 뿌리가 뻗을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이건 외우기 쉽게 15단위로 끊어봅시다. 잔디 같은 초하류는 15cm, 작은 관목은 30cm, 큰 관목은 45cm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목, 큰 나무는 최소 60에서 70cm 이상의 흙 깊이가 필요합니다. 대형목이라면 90cm 이상이고요. 이 토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무가 살 수 없으므로 시공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설계, BF 인증 기준입니다. 휠체어가 회전하려면 1.5m 바이 1.5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복도 끝은 이 공간을 확보해야 하죠. 경사로는 기울기가 생명입니다. 기본은 12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1m 올라가려면 12m 길이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18분의 1 이하를 권장합니다. 손잡이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자를 고려해 0.8m에서 0.9m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숫자들을 모았습니다. 도시공원 1인당 6평방미터, 어린이공원 시설률 60%, 조경 의무 발생 면적 200평방미터, 옥상 인정 비율 3분의 2, 놀이터 이격거리 5m, 경사로 기울기 12분의 1. 이 숫자들은 보기에 헷갈리게 바꿔서 출제되기 딱 좋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시거나 노트에 따로 적어서 달달 외우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수치에 집중하세요. 법규 문제는 결국 숫자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면적, 비율, 거리를 정확히 암기하십시오. 둘째, 예외를 기억하세요. 항상, 모든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기는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처럼 예외 조항이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셋째,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세요. 법은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핵심 요약이 여러분의 조경기사 합격에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